자, 오늘 이제 40차시고요. 교과서 178에서 181쪽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광전효과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볼 텐데, 이때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입자로 알고 있죠. 근데 입자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전자가 이제 파동성도 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 증거로 이제 실험하고 이제 드브로이 이론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입자의 파동성을 물질파 이론과 전자회절 실험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의 파동설도 다 확인했습니다. 파동적 성질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퓰러렌 있죠? 그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 걔도 이제 회절한다라는 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녀석들도 회절하는 것으로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요. 간섭이나 회절을 하게 되면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 놓읍시다. 파동성이라는 건 결국에 간섭을 하거나 회절을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근거도 이거였거든요. 빛이 간섭 일으키고 회절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파동이라고 보았는데 전자도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우선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고요.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에 의하면 요거는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 그 광자를 입자로 볼 때 그 운동량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운동량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 대상이 또 입자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을 입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빛이 운동량을 가진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빛은 좀 특이한 입자입니다. 질량은 없는데 운동량은 있는 좀 희한한 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운동량 MV 있죠. 그거는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의 운동량이고 상대론적 운동량은 또 따로 있습니다. 상대론적 운동량으로 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빛을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파장이 람다인 그 빛이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와 같은 파동도 얘 두 개 위치만 바꾸면 운동량을 가진 입자도 파장이 있지 않을까,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그 물질파의 파장이 P분의 H, MV분의 H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전적인 물질파 파장이고요. 상대론적 물질파 파장은 또 앞에 뭔가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만 배우게 되겠고요. 자, H는 플랑크 상수인데요.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아요. 보면 10의 마이너스 34승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얘가 웬만큼 작지 않은 이상 이 파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일수록 질량이 작으니까 작은 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 그래도 파장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이제 전자의 파동성이 되는 거고요. 전자가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 혹은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고요. 물질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파동의 이름을 물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가 매우 작으므로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동성을 확인한 것은 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실험이 데이비슨 건머 실험 혹은 데이비슨 점머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요 니켈 결정, 이 니켈 결정은 분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분자들이 이제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반사된 빛은요, 이제 요게 반사면이라 볼 수 있고 반사면과 그 다음 반사면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사된 X선하고요, 요렇게 반사된 X선이 경로 차이가 요만큼 나게 되거든요. 그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X선으로 실험을 해요. X선은 파동이죠. 빛은 회전하는 게 이미 밝혀졌으니까. 근데 이게 경사면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요런 경사면도 있지만 요런 경사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경사면도 어떻게 잡을지 어렵네. 뭐 요렇게도 있죠. 요런 경사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그 보강 간섭하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도 있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선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X선하고 실험을 했더니 그 각도가 50도인 각도에서 이 X선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X선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X선의 파장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의 질량 알고 있고 플랑크 상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자의 속도를 제어해 가지고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X선의 파장과 같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전자를 쏴 가지고 요 실험을 해봤어요. 요 실험을 해봤더니 동일하게 50도인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자가 많이 안 나오고, 그 말은 전자도 물질파처럼 볼 수가 있고 간섭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데이비슨과 건머라는 두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는 이제 최초의 실험적 증거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실험 결과 해석을 보면 특정 강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같은 파장의 X선을 결정해 비추면 역시 같은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전자도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로 보았던 전자도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근거로 이제 드브로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자의 파동을 제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 공식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실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톰슨은 또 금속박에다가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금속박을 쏴가지고 해절무늬를 봤는데 X선의 해절무늬와 요 X선과 동일한 물질파 파장을 가진 전자를 쏴가지고 또 이제 그 전자의 위치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런 위치에서 전자가 많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죠, 무늬가.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똑같은 점은 파장이 같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결정 입자에 넣었으니까 동일한 해절 무늬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결국에 전자도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요게 J.P. 톰슨이에요. 아버지가 J.J. 톰슨. 그러니까 J.J. 톰슨이 전자를 최초로 발견했고요. 근데 그 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 톰슨이 이 전자의 회절 실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발견한 입자로서의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부자지간에 이제 업적을 남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서 보면 X선의 파장과 물질파의 파장을 같게끔 제어를 해가 전자의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자도 회절한다. 라는 것은 결국에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로 생각했던 전자가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니까 확실히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속도를 증가시키면은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니까 v가 증가하면 람다가 작아지죠. 람다가 작아지면 회절 무늬의 간격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전자의 회절 무늬 간격이 좁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가 파동이다 라는, 파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 입자도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보어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웠는데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나오면서 이 양자 조건의 의미가 이제 밝혀져요. 이 양자 조건의 의미가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특정 궤도가 알고 보니까 전자가 전상파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궤도의 조건하고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과부터 얘기해 볼게요. 결국에 요 n = 1인 궤도는요, 요 배가 2인 정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n 이퀄 2인 궤도는 배가 4개인 이제 요 둘레가 두 파장인 이 조건의 정상파 조건을 가지는 궤도가 되는 거고, n 이퀄 3인 궤도는 요 둘레의 길이가 요 배가 두 개당 한 파장이잖아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죠. 그래서 그 궤도의 둘레가 세 개의 파장인 정상파 조건일 때 그 궤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보호가 그냥 억지스럽게 얘기한 요 양자 조건에 의미를 부여했던 게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 적용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보면 이 정상파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파이r이 그 궤도의 지름이죠. 둘레죠, 둘레. 둘레인데 요게 결국에 n 곱하기 mv분의 h인 조건이에요. 요 mv분의 h가 결국에 뭡니까? 요게 바로 람다죠. 그러니까 n 이퀄 1인 궤도는 원둘레가 파장 한 개가 들어있는 궤도인 거고, n 이퀄 2인 궤도는 원둘레가 파장이 두 개가 들어있는 정상파 조건이고, n 이퀄 3인 궤도는 원둘레가 파장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이 조건의 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호의 첫 번째 양자가설이고, 그걸 이제 드브로이 이론으로 재해석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보호의 이론을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 에너지 준위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그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결국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만 합치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고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만 두는데요. 이때 각각 이제 그 전자의 궤도 반지름, 그리고 파장, 그리고 전자의 운동량, 그리고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의 양자수 n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나 전자의 파장이나 전자의 운동량이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모두 불연속적인 숫자, 양자수 n, 주양자수 n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리학 2에서 다 배운 겁니다. ma 이꼴 f죠. 이때 이제 a는 구심 가속도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쿨롱임이죠.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부 다 기본 전하량을 가지니까 E 곱하기 E가 이제 Q1, Q2가 되는 겁니다. 그 양자 조건, 이게 이제 정상파 조건이었죠. 2파이r은 n 람다 조건이었는데, 요 두 식으로부터 V를 소거해서 그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그냥 이렇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가로에 있는 값을 잘 보면요, H 플랑크 상수죠. 파이 상수고요. K 쿨롱 상수입니다. M은 전자의 질량이고 E는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기본 전하량. 전부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A0라고 해요. 이걸 보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보호 반지름. 이게 수소 원자의 이제 반지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n 제곱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궤도는 이렇게 돼요. 그 원자핵으로부터 n 이퀄 1인 궤도의 거리가 a0면요, n 이퀄 2인 궤도의 반지름 거리는 4a0고, n 이퀄 3인 궤도의 반지름은 9a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만 전자가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표현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n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가지고 Rn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반지름을. 요게 이제 그 결국에 그 보호의 이론의 양자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2파이r은 n 람다라는 식으로부터
람다에 대해서 정리하면 람다는 n분의 2파이 r이고요. 그다음에 r 대신에 위에서 구한 a 제곱 a0 n 제곱을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a0의 n이 됩니다. 그래서 n = 1인 궤도의 파장이 2파이 a0고요. n = 2인 궤도의 파장은 그거의 2배가 되고 n = 3인 궤도의 파장은 그거의 3배가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그러면 운동량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운동량은 그냥 파장분의 h 하면 됩니다. 파장분의 h.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하면 돼요. 역수를. 그래서 얘는 2파이 a0분의 h 곱하기 m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운동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바깥쪽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네요?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게 더 커가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n이 클수록 그 에너지 준위가 더 크죠. 그 에너지 준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정의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합인데 여기 ma = f라는 식으로부터 2분의 1 mv 제곱꼴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k 곱하기 2r분의 2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k의 r분의 2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 r을 아까 구했잖아요. r은 a0 n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 r 대신에 a0 n 제곱을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a0분의 k2 제곱의 n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요게 바로 바닥 상태의 에너지예요. E1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쿨롱 상수 곱하기 기본 전하량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보호 반지름 이렇게 하면 13.6이 나옵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가.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제 에너지는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면은 이제 절대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n이 커질수록 이제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요 파장부터 볼까요? 요 파장은 n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의 파장이 람다면은 이거는 람다, 3람다 이렇게 돼서 파장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요거의 역수가 운동량이니까 속력은 거꾸로입니다. 파장하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포텐셜 에너지하고 합친 역학적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 이제 요것만 다루죠. 요건 이제 물리학 2에서 추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 합쳐서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보다 얘가 파장이 더 길죠. 얘는 파장이 요만큼인데 얘는 파장이 요만큼이고요. 얘는 파장이 요만큼입니다. 그게 비율을 따져보면 1대 2대 3으로 그리면 이게 맞게 그린 거고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요 거리가 1대 3대 9 뭐 이런 식으로 1대 9대 16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이제 정상파 형태로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에서만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어의 수소 원자에 대한 양자 이론을 드브로이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가 더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이 결국에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불확정성 원리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이제 현대에서 이제 원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랑 양자역 화학에 대한 약간의 맛보기 정도를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